1959년 2월 영하 30도를 밑도는 소련 우랄 산맥. 경험 많은 등산가 9명이 산 위에 텐트를 치고 밤을 맞이했습니다. 이들은 초보자가 아니었습니다. 겨울 산행 경험이 풍부했고 위험한 환경에서도 침착하게 판단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이 숙련된 등산가들은 상식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선택을 합니다. 텐트를 안에서 찍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눈보라 속으로 뛰쳐나간 것입니다. 수색 대가 현장에서 본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텐트는 바깥이 아니라 안쪽에서 찢겨 있었고 사람들은 마치 무언가를 피해 다급히 달아난 것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얇은 옷차림으로 나무 아래에서 숨져 있었고 어떤 이는 텐트 쪽으로 되돌아가려다 눈밭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또 몇몇은 서로 가까이 모여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버티려 했던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이 장면만으로도 사람들은 하나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도대체 그날 밤 텐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더 이상한 건 사망자들의 상태였습니다. 일부는 저체온증으로 숨진 것으로 보였지만 몇몇은 갈비뼈와 두개골에 심각한 손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큰 상처는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아주 강한 힘이 몸 안쪽을 무너뜨린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한 조난 사고를 넘어 설명되지 않는 죽음으로 기억되기 시작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혹독한 추위 속에서 텐트를 버리고 나오는 건 거의 자살과 다름없는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추위보다 더 무서운 무언가를 느꼈던 것일까요? 이후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가설이 등장했습니다. 눈사태설, 군사실험설, 비밀무기설, 음파공포설, 심지어 정체불명의 존재를 봤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사건의 빈틈을 상상으로 채우기 시작했고 다이에틀로프 고개 사건은 점점 전설 같은 미스터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숙련된 등산가들이 왜 그렇게 비이성적인 선택을 했는가라는 질문은 이 사건을 더욱 소름 끼치게 만듭니다. 무지한 사람이 패닉에 빠진 것도 아니고 산을 잘 아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소규모 눈사태와 공포 반응이 결합된 사고였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눈이 갑자기 텐트를 압박하자 이들은 당장 깔릴 수 있다. 공포 속에서 급하게 탈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텐트를 빠져나온 뒤 다시 돌아가려 했지만 이미 방향 감각과 체온을 잃었고 결국 차례로 쓰러졌다는 설명입니다. 분명 이전보다 현실적인 해석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도망쳤는지, 왜 일부는 멀리까지 이동했는지,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기묘한 부상을 입었는지 모두가 만족할 만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지금도 사람들을 붙잡습니다. 단순히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을 누구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눈 덮인 산 위, 캄캄한 밤, 바람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텐트 안에서 그들은 대체 무엇을 느꼈을까요? 정말 눈사태의 공포였을까? 아니면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어떤 이상한 징후였을까요? 다이에틀로프 고개 사건은 끝난 사건이 아니라 아직도 질문이 살아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설명되지 않는 것이 언제나 사람을 가장 깊이 떨게 만들기 때문입니다.